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에서 881명, 경북 590명이 나오는 등 연일 최다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대구는 서구 의료기관 2곳 관련 25명, 달성군과 동구 요양시설 2곳 관련 11명이 격리 중 신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어제보다 15명이 더 나왔습니다. 대구는 지난 27일 신규 확진자가 770명이 나오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깬 뒤 사흘째 최다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은 포항 138명, 구미 111명, 경산 85명, 안동 71명, 칠곡 44명, 경주 28명, 김천, 예천 각 20명, 영주 17명, 영천 14명, 고령 13명, 상주 9명, 군위 8명, 성주와 청도가 각 3명, 문경, 청송, 영덕 각 2명 등으로 어제보다 52명이 더 나왔습니다.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25일 281명으로 가장 많이 나온 뒤 최다 기록을 닷새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어제와 그제 대구 지역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채용비리 의혹을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사장의 자녀들이 특혜를 받고 금융기관 곳곳에 취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이런 상호금융기관은 구조적인 문제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비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에서 자산 규모 최대를 자랑하는 대구모 신용협동조합. 대구 각 신협 전현직 이사장 자녀 7명이 취업해 있습니다. 이들이 취업한 신협의 이사장의 아들은 다른 신협 3곳에 잇따라 취업하는 등 신협 안에서 직장을 계속 옮겼습니다. 각 신협은 독립적으로 채용을 하고 이사장이 최종 면접에 들어가는 구조라 이사장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신협에 감사가 있지만 16년 넘게 재임하면서 이사장들의 이른바 채용 포마시를 단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감시 감독도 소리만 요란했을 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신협 채용 비리 등에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수없이 세웠으나 지켜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 대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2 자녀와 당시 예비사위로 알려진 인물은 한꺼번에 2018년 상반기에 채용됐습니다. 모 금고 이사장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구번역 이사로 선임되고 바로 뒤에 생긴 일입니다.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별로 이사장이 실권을 쥐는데 4년 임기를 2번 연임할 수 있어 12년 동안 재임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새마을금고 상위기관이 행정안전부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거의 입김이 작용한다고 100% 우리 새마을금고 구성원 조직으로 봐가지고 누구나 보더라도 다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각 본점 이사장을 직선제가 아닌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뽑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정선거와 장기 재직에 따른 내부 비리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권한을 그렇게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금고간의 인사이동이 되는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그 안에서 어떤 그런 이 내부 이 고발이 이루어지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그런 구조.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각각 총자산이 200조, 10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채용을 비롯한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각종 내부 비리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1월 초부터 펼쳐지고 있는 대구FC의 남해 캠프가 설 연휴가 시작된 주말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우승을 목표로 한 대구FC의 또 다른 힘은 어느 시즌보다 고참급 주전 선수들이 많이 함께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로운 사령탑 가마 감독의 부임으로 강력하게 달라진 대구FC의 남해 캠프. 변화의 바람은 고참급 선수들이 많아졌다는 점에서도 느껴집니다. 국가대표 수비수 홍철 영입에 이어 반대편 측면 수비를 책임질 이태희까지 영입한 대구. 3위를 했고 또 준우승도 했는데 저도 거기에 걸맞는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계도 준비 잘하고 있고 경기장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지난해 3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만큼 올 시즌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선수들의 각오엔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부담을 좀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더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대구FC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또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했고 또 그 선수들이 또 긍정적인 효과로서 우리 선수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서 올해 좀 기대도 될 것 같습니다. 2% 부족했던 골키퍼 포지션엔 경험이 풍부한 오승훈이 더해진 대구의 겨울. 저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꼭 마지막에 웃을 수 있게, 목표 이룰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리그 개막은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연휴에도 이어진 대구FC 캠프에서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의 합류는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는 요소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백투더투데이 이번 주제는 과거의 명절, 귀경, 귀성길 풍경입니다. 와, 여기 어디예요? 1977년도 동대구역과 터미널의 모습인데요. 지금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죠. 명절을 맞이해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부랴부랴 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와, 여기저기 다 초만원을 이루며 사람들이 가득하네요. 지금이야 열차와 버스, 비행기 모두 앱으로 한 번에 딱딱딱 예매를 쉽게 끝냈지만 그 당시에는 예매 창구가 열리는 전날 밤부터 대기하기도 했고요. 꼭두 새벽에도 나와 어떻게든 표를 구해보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고요. 90년대만 하더라도 매번 설날 추석표를 구하기 위해 차표 구하기 대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아니, 아직도 어스름한 새벽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이 길게 서 있다니 도대체 다들 몇 시부터 나오신 건가요? 2015년 설날은 주말을 포함해 총 5일로 긴 명절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 설 연휴 마지막 날 표정을 박재영 기자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루라도 부모 품에 더 있기 위해 늦게 고향집을 나섰지만 떨어지는 발길은 쉽지 않습니다. 가기 싫죠. 근데 당장 5일 동안 쉬고 아무래도 좀 적응하는 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제 집 찾아가는 큰딸과 손녀가 탄 기차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떠나는 자식들도 손을 흔들며 지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짧으면 짧은 대로 또 길면 긴 대로 명절은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는 동대구역 시민들의 표정에서도 아쉬움이 잔뜩 묻어나오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역에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가장 아쉽고 그립습니다. 팩트체커와 함께한 과거 여행 즐거우셨나요? 저는 다음에 또 대구 경북의 흥미로운 과거를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MBC의 비타민C 팩트체커 유하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설 연휴 둘째 날인 내일 대구와 경북은 가끔 구름 많고 오전에는 오늘보다 많이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영하 7도, 구미 영하 7도, 안동 영하 9도, 포항 영하 3도 등으로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구미, 안동 영상 6도, 포항 영상 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대구와 경북은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며 건조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의 원팀 무산을 선언했던 홍준표 의원이 오늘 선거대책본부 상임 고문직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정권 교체의 대의를 위해 지난번 윤 후보와의 회동할 때 참여하기로 약속한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직을 수락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더 이상 무도한 정권이 계속돼 대한민국을 농단하지 않도록 윤 후보가 요청하는 대선 자문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침은 국민의힘이
대구 중남구에 무공천하기로 한 가운데 김재원 최고의원과 임병헌 전 남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에 나온 것이어서 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 13명 가운데 10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앞으로 탈당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번 방침으로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6분쯤 상주 영천 고속도로 신녕 나들목에서 군이 나들목 방향 도로에서 트럭에서 불이 나 소방차와 구조차 등 11대가 출동해 1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서 추산 4,120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과열이나 과부하 등으로 차량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한파의 영향으로 헌혈이 줄면서 설 연휴 기간 대구 경북 혈액 수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 경북 혈액원은 지난 28일 오전 9시 기준 혈액 보유량은 2.91분으로 혈액 수급 위기 주의 단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6.51분인 혈액 보유량이 보름 만에 주의 단계인 2.81분으로 2단계나 떨어졌습니다. 대구 경북 혈액원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추위에 헌혈자가 감소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지난 28일까지 대구 경북 헌혈자 수는 14,54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572명보다 약 12.2% 줄었습니다. 회사 돈 30억 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부 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회사 재무회계를 담당하면서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22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운용비 등 30억 9천만 원을 자기 계좌로 빼내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 회사는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놓였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